자, 다음은 우리 등차 수열 이야기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은, 자, 어떤 그 수열들이, 수학에서 다루는 수열들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칙들 중에서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 규칙을 가진 수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 개념들을 관리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이 될 거예요. 등차 수열은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등비 수열은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낸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 이야기를 할 텐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첫째 항에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 등차 수열,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여기서도 용어들 나오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용어 나왔고요, 공차라는 용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 수열, 항, 일반항 이런 것들 배웠고, 지금은 등차 수열, 공차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차는 우리가 문자로 표현했을 때 D라고 쓸 거예요. D. 공차는 D라고 씁니다. D라고 쓰여져 있는 이 값을 우리는 공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수열의 경우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4, 7, 10, 13과 같은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의 경우에는 3씩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최초에 주어진 첫째 항 1에 차례로 3을 더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1 다음에 4는 1 더하기 3, 7은 1 더하기 3에다가 3을 하나 더 더했고요. 그 다음에 10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3번 더했죠. 그리고 13은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4번 더했습니다. 다시 첫째 항 1이 있어. 둘째 항에다가는 1에다 3을 더해. 셋째 항에다가는 1에다가 3을 2개 더해. 넷째 항에다가는 1에다가 3을 3개 더하고, 다섯째 항에다가는 1에다가 3을 4개 더했습니다. 자,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그렇다면 열 번째 오는 항은 1에다가 3을 9번 더하겠네. 그러면 28이 10번째 오는 항이 되겠죠?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20번째는 뭐가 되겠어? 20번째는 1에다가 3을 19번 더하는 거야. 57을 더한 거지. 그러면 58이 20번째 오는 항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라고 하는 그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갑니다. 그 더해 나가는 과정이 첫째 항에다가 더하다 보니까 10번째에다가는 9개를 더하고 20번째에다가는 19개를 더했잖아. 그러면 100번째에다가는 99개를 더하겠지. 따라서 제 n항의 경우에는 1에다가 3이라는 값을 n-1번 더하겠죠. 그죠? 3을 n-1번 곱한 만큼 더해줘야지 3 더하기 3에서 n번째까지 가려면 한 개 적게, n항에 우리가 더해지는 값은 한 개 적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적게, n항이니까 n보다 한 개 적게 더하려면 n-1개만큼 공차를 더해주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고, 첫째 항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하나 적게 n-1개만큼 더해준다. A 플러스 n-1D. 여기서 A는 첫째 항, D는 공차가 됩니다. A는 첫째 항, D는 공차. 자, 다시.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잊지 마세요. 등차 수열, 공차. 자, 이 공차와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n항에 대한 제 n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첫째 항에다가 A에다가 공차를 하나 적게 더해 줄 겁니다. n-1개. A 플러스 n-1d, A 플러스 n-1d.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면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어떤 몇 개의 문제들을 풀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문제에서 그 수열에 대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문제 속에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등비 수열이다 라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등차 수열입니다.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 1에서 3 넘어갈 때 2를 더했거든. 그럼 얘네들은 계속 2씩 더해지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 다음에도 2를 더하게 되면 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다가도 2를 더하면 7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를 더했더니 9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2가 더해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첫째 항 1로부터 일정한 수 2가 더해지고 있는 수열, 이걸 갖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9번에 주어져 있는 수열, 등차 수열로 보시면 되죠. 10번도 이 첫 번째부터 비워놨으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볼까요? 12하고 17 사이에 더해지고 있는 게 5가 더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오는 이 숫자도 5가 더해질 거니까 7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앞에서부터 더해진 것도 5일 거기 때문에 2에서 거꾸로 5를 빼주게 되면 맨 앞에 오는 첫째 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제3항, 셋째 항이 7이 되는 그러한 빈칸들을 채울 수 있는 과정이 되죠. 자, 뒤에 있는 것도 볼게요. 11번에 보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1로 갈 때 마이너스 3이 더해졌어요.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3이 더해지고 있잖아. 그럼 이 앞에 오는 건 얘가 마이너스 3이 더해졌다는 얘기는 이 앞에 오는 건 마이너스 5가 있었을 거야.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을 뺐어요. 그래서 3을 더한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3이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더해지고 있는 수열. 공차가 음수일 수도 있다. 뭐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12번의 경우에는 넷째 항과 다섯째 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넷째 항에 다섯째 항 넘어갈 때 보니까 얘가 2에서 2분의 5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2분의 1이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다 똑같아요. 2분의 1에다가도 2분의 1 더해서 1이 됐을 거고, 1에다가 또 2분의 1 더해서 2분의 3이 됐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수학적으로 얘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일반항 만드는 것도 한번 볼까? 자, 13번에 보면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는 이래요. 다음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자, 먼저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줬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가 첫째 항, D가 공차입니다. 첫째 항 마이너스 3이 주어졌으니까 13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더하기 n-1d 7을 곱해주는 거지. 이 식 정리하면 7n-7 3 10 7n-10이라고 답이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이 10, A가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 D가 마이너스 2니까 A에는 10 더하기 n-1 D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12가 되겠다. 그죠?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15번의 경우에는 첫째 항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죠. 마이너스 20이 첫째 항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4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공차는 4입니다. D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n-1 n-1 D 4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4n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그지? 16번의 경우는 7에서 2분의 11, 2분의 10은 2분의 14에서 2분의 11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해지고 있는 거야.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7 플러스 n-1d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n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4, 2분의 17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17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약간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A 첫째 항에다가 n-1d를 곱해주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 보여요? 13번의 경우에는 7n-10 -2n 더하기 12 4n-24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17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n 앞에 오는 값이 공차 7이 왔어요. 그리고 n 앞에 14번의 경우는 -2가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라는 값이 공차 4가 왔고,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도 -2분의 3이 왔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항 AN을 전개하면 n하고 곱해지는 건 언제나 d하고 곱해져요. d하고 n이 곱해진 게 n에 대한 1차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a 빼기 d라는 값이 첫째 항하고 공차는 둘 다 숫자니까 이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건 n에 대한 1차식 an 더하기 b의 꼴로 표현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n 앞에 오는 a하고 상수항 b를 놓고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얘네들을 구할 때 a는 언제나 d하고 a가 같아요. 공차하고 n 앞에 개수가 같다는 얘기죠. d하고 n 앞에 개수가 똑같아. 그리고 b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텐데, 첫째 항이 n 대신에 1 대입한 거니까 n 대신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될 거거든. 첫째 항이 a 더하기 b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하고 b가 더해지면 이게 첫째 항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7하고 -10을 더하잖아. 둘이 더하잖아. 그럼 -3. 첫째 항 -3이 나오잖아. -2하고 12를 더하면 14번의 경우에 -2하고 12를 더하면 10이 된다고. 4하고 -24 더하면 -20 되고, -2분의 3, 2분의 17 더하면 얘는 2분의 14,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은요, n 앞에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첫째 항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13번의 경우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an이 공차가 7이니까 7n. 응? 왜? n 앞에가 공차니까 7n. 그리고 7하고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10. 이렇게 한 번에 간다는 얘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n-1d예요. a 플러스 n-1d.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해석해 보니 얘네들이 이 a 플러스 n-1d를 전개하잖아.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n에 대한 1차식에서 n 앞에 오는 개수가 공차랑 같고, 그 다음에 n 앞에 개수하고 상수항을 더하면 첫째 항이 무조건 나와야 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14번의 경우도 우리가 일반항 AN을 잡을 때 공차가 -2니까 -2n 해놓고 -2하고 더해서 10 되려면 여기 12가 있어야겠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15번도 AN을 잡을 때 공차가 4야. 4n. 첫째 항이 -20이 되려면 여기 -24가 있어야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면 일반항을 보다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반항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거든. 일반항 AN이 -2분의 3n, 그리고 여기다가 7이 되려면 2분의 14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7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습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110쪽도 보겠습니다. 110쪽도 보면 이런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자, 공차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또 해볼까? 공차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일단 있는 대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야. 그럼 내가 우리 첫째 항이 없어. 첫째 항이 없으면 A3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 A 더하기 2D. 10번째 제 10항을 구하려면 A 더하기 9D라고 써야겠죠. 왜? n 대신에 3 대입하고 n 대신에 10 대입하면 a 더하기 3 빼기 1d 2d. 10번째 항 구하려면 a 더하기 10 빼기 1 9d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100번째 항은 a 더하기 99d. 맞아? 120번째는 a 더하기 119d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6번째 항이 제 6항이 33이라는 이 값을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할 거란 얘기죠. A6은 A 더하기 5D야. 근데 A1 첫째 항이 3이고 얘가 5D인데
얘가 33이랑 같아야 되니까 5D는 3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양변을 5로 나누면 D는 6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표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차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9D, 아홉 번째가 마이너스 8이면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A, 9는 A 더하기 8D랑 같고, A가 16이니까 16 더하기 8D가 마이너스 8이려면 8D는 마이너스 24랑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이렇게 구할 거라고. 오케이? 자, 우리 상당히 개념적으로 한번 우리 접근을 해보자. 우리 일반항이고 뭐 난 몰라. 난 등차 수열만 알아. 첫째 항에서 여섯째 항으로 가는 동안에 얘는 공차가 몇 개 더해져? 공차가 5개 더해지죠. 그죠? 왜냐면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에서 여섯째 항으로 가는 동안에 5개만큼 늘어나는 동안에 요 항의 값이 30만큼 늘었어.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눈 값, 이게 바로 공차일 수밖에 없지 않나? 다시 첫째 항에서 아홉 번째 제9항으로 갔어. 제9항으로 가면 8만큼 늘어나는 동안에 얘가 24만큼 줄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24에 공차가 8개 더해졌을 거니까 8로 나누면 그 공차는 마이너스 3일 거란 얘기지. 공차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기울기적인 개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3과 첫째 항이 3이고 6,33, 여섯째 제6항이 33일 때 x값의 증가량 5분의 y값의 증가량 30을 이용해서 공차를 구하자고. 1,16 첫째 항이 16이고 제9항이 마이너스 8일 때 x값의 증가량 8,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4를 이용해서 공차 마이너스 3을 구해도 된다고.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등차 수열에서 그 등차 수열의 n 앞의 개수가 공차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의 의미는, 이 수열은 결국에는 기울기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등차 수열의 정의로부터 항이 몇 개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공차가 몇 개 더해졌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첫째 항에서 여섯째 항 같다는 얘기는 공차가 5개 더해진 거고, 그때 그동안에 늘어난 값 30이 결국에는 공차 5개를 더한 거면 5로 나눠주면 여러분들은 공차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다시 19번에 있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풀 겁니다. 19번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19, 20번을 보면 A2 둘째 항이 4예요. 둘째 항은 A 더하기 D가 되겠죠. A 더하기 D는 4. 제 5항은 A 더하기 4D가 됩니다. 4D는 13.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연립하는 거죠. A 더하기 D가 4고 A 더하기 4D가 13이면 얘네들을 둘이 빼버리잖아. 그럼 AA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D는 이게 13이었어. 13. 이게 13이었는데 이 13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D가 3이 될 거고, D가 3이 되면 첫째 항이 1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A는 1, 공차가 3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1 플러스 n-1D 3이 나오니까 3n-2라는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둘째 항과 다섯째 항을 5항을 이용해서 다섯째 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을 본 겁니다. 다시 20번째 20번 문제를 보면 세 번째가 마이너스 3,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3이고, 10번째 항, 제10항이 11이니까 A 더하기 9D가 11인 거야. 둘이 이제 빼주는 거죠. 연립하기 위해서 A를 없앱니다. 마이너스 7D는 마이너스 14, D는 2. 자, D가 2라는 값을 첫 번째다 대입하면 얘가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D가 2니까 4가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4가 되니까 D가 D에다 대입해야 되죠. 여기 2 대입하면 4가 되면서 넘어간 마이너스 7.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7로부터 20 커진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커진 거죠. 이게 커져서 제 10항은 11이 된 상황이니까, 따라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 우리는 뭐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2n 마이너스 9다 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잡을 수 있겠죠. d를 n 앞에 쓰고 2n 그 다음에 2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7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항을 이용하여 제 n항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 n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연립방정식을 푼 거죠.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 제 3항은 a 플러스 2d, 제 10항은 a 플러스 9d. 그러면 a하고 d라고 하는 두 개를 구해야 되는 1차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d의 값과 a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항 AN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지? 뭐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셋째 항에서 10째 항으로 늘어나는 동안 7만큼 늘었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만큼 줄었어요. 그럼 7분의 마이너스 14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공차를 빠르게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항이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답을 첫째 항이 플러스 14구나. 플러스 14니까 공차가 2가 되고, 공차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인 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일반항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오케이. 자, 다시 21번에 나와 있는 거를 자, 원칙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 더하기 4d가 9야, a 더하기 8d가 마이너스 7이야. 둘이 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d는 16이 되고, d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d가 마이너스 4면 a는 16 넘어가면 25 되겠는데, 첫째 항이 25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할 때 AN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29입니다 라고 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A5가 9예요. 다시 얘기하면 5에서 9로 늘어날 때 얘가 4만큼 늘어났잖아. 응? 4만큼 늘어났지? 4만큼 늘어나는 동안에 얘가 16만큼 줄었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서 공차를 바로 구한 다음에, 어차피 이 공차를 구하려고 연립방식 푼 거니까 공차를 구한 다음에 다섯째 항에다 대입하면 a 더하기 16을 대입하면은 첫째 항이 25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으니 일반항을 구하는 건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22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게 5만큼 늘어나는 동안에 이 항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늘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차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차야. 따라서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갔으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겠는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첫째 항도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1 n 하고 첫째 항 대입하면 이거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1 n 공차, 첫째 항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는데, 응? a 더하기 2d가 마이너스 1이고 a 더하기 7d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이걸 가지고 연립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 첫째 항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자, 유형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들 쭉 봅니다. 23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음 수열 AN에서 A10 10번째 항, 제 10항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10번째 항, 제 10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9개 더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하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문제에서 원하는 제 10항이 되겠다. 그죠? 자, 뭐 이건 직관적으로 바로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일반항 AN을 먼저 구해요.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3n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면 11 돼야 되니까 더하기 1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n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그럼 마이너스 30 더하기 14 해서 마이너스 16이 답이야 라고 하는 일반항을 거쳐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원할 겁니다. 요구할 겁니다. 수열에 참 많은 문제들이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래요. 뭔가 궁금하고 수열이 이제 주어지죠. 수열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구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면 좋은데 항상 이게 직접적으로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일반항 AN을 거쳐서 구하라는 값을 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 수열의 대부분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일반항을 구해서 구하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24번도 보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 일반항 AN을 공차가 2분의 1, 2분의 1n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열째 제10항을 구하는 거니까 10 대입하면 2분의 10, 2분의 3, 2분의 7 이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봐봐. 25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여기서 7씩 더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항 AN을 7n 마이너스 27이라고 구할 거야. 그리고 A10 10번째를 구하려면 70 마이너스 27에서 43이라는 답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자, 여기서도 첫째 항 12에 공차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5n 더하기 17. 그러면 여기서 이제 A10 10번째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50 더하기 17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갈 때, 여기 나와 있는 게, 3만큼 늘어날 때 얘가 6만큼 줄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죠. 공차가 마이너스 2고,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공차를 지금 구했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첫째 항 A가 1 돼야 돼.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라고 나올 거고, A10 10번째 구하면 마이너스 17이 10번째 제10항이 될 거야. 자,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 늘어나는 동안에 여기서 넘어갈 때 이게 4분의 36이니까 4분의 3만큼 늘어났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공차 D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되겠는데? 공차가 4분의 1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항 A 더하기 2D가 4분의 33인데 D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2를 넘겨서 빼주게 되면 첫째 항은 4분의 31이었겠다. 따라서 일반항 AN의 모양이 4분의 1n 더하기 4분의 1 대입해서 4분의 30 돼야 되는데 그러면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라고 잡아주게 되면 10번째 제10항은 10을 대입하죠. 2분의 5, 2분의 15, 2분의 20 따라서 얘는 10, 10번째 항 제10항이 10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들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등차 수열의 어떤 특징을 알고 첫째 항으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한다. 여기서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 얘를 해석해보면 AN 더하기 B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가 되고 N 앞에 개수가 공차 그리고 n 앞에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첫째 항이 되는 관계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공차는 항 번호가 늘어난 것에 대한 그 항의 값의 비율, 기울기 구하듯이 구해도 좋다. 기울기 구하듯이 구하면 공차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차도 바로바로 구하면 좋다. 그리고 그 수열 내에서 주어져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고 어떤 항에 대한 값을 구해 나가는 과정들을 연습해 봤습니다.